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2150선으로 밀리면서 이틀 만에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한 뒤 하락폭을 키우면서 장중 한때 2134.77포인트까지 내려가 지난 28일 기록한 장중 연저점도 경신했지만 코스피 대형주인 삼성전자는 1%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약 5%, 도시가스요금은 약 16% 각각 인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선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등 관련주가 부각됐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성공 소식에 치매 치료제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혈액 기반 치매 조기 진단 의료기기 시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엔젠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치매 관련주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유레카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은 역시 임상현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유레카 헤드라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연 저점을 경신하고 있어서 정말 큰 걱정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 특히나 장세가 좀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여줬고, 다행히 뭐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은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 6월 말 7월 초에 제가 6말 7초의 변곡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며칠의 시차를 두고 약간 적중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사이클로 보면은 이제 분기 실적마다 이렇게 주가가 춤을 추고 뭐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큰 변동성이 나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말 7초에서 3개월 후퇴하면은 9말 이제 10초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투매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리서 예고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매매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선연물 동시 매수가 있고요. 또 콜옵션까지 매수를 했고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을 좀 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어떤 장세입니다. 물론 체감 지수는 이제 중소형주는 여전히 하락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체감 지수상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저점에서 이 정확하게 저점에서 보면은 31일을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제시하기를 31일이 되면은 반등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약간 오차가 있겠지만은 거의 이 상승과 조정의 어떤 1대1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횡보 추세에서는 상승하고 조정의 기간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반등하면은 지금 장세가 횡보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 추세는 반대예요. 상승의 기간이 길고 조정의 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의 기간이 길고 이게 이제 반대로 나와지죠. 하락의 기간이 길고 반등의 기간이 짧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황금 비율 이렇게 해서 시간 파동의 사이클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 있게 제시를 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올봉의 차트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봉의 차트로 봤을 때 저점에서 정확하게 16개월 상승을 했고요. 고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16개월 하락했습니다. 정확하게 1대1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제일 또 중요한 부분들은 보통 1월 달에 이 급락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6월 달에 급락, 이번에
9월 달에 급락. 그러니까 흑산병이 마무리가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1월도 마찬가지. 1월부터 이제 추세 이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1년 하락 사이클의 약 4분의 3이죠. 1월부터 9월이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 현재 종합적인 흐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제가 현재 삼성전자, 우리 이제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 저점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저점이죠. 지난번에 이제 투매 저점, 다시 말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급락 이 파동의 중심축, 제일 강한 파동이죠. 이 중심축에 정확히 지지하기 때문에 대략 보면은 51,500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1,500원을 지지한다고 반등했는데 오늘이 51,8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파동에 대한 이론적인 것은 약간 적용의 문제이지 또 맞을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물론 다음 주 지나가 봐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반등일지 추세적인 반등일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장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봐도 어려운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오늘 장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삼성전자 단기 저점 바닥은 어디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님, 치매 관련주가 어제부터 좀 강세예요. 치료제에 이어서 오늘은 진단기기 쪽에서까지 시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네, 지금 테마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테마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우리 2020년도에 정말 큰 시세를 만들어내고 나서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과거에는 대시세를 분출했으나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항암제 관련된 이슈들, 뭐 에클론,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달 선제적으로 좀 치고 가는 좀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치매 진단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일부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앵커님께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엔젠 바이오라는 종목이 오늘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왜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가에 대한 설명과 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2020년도 12월에 신규 상장이 됐고요. 그때 만들어진 고가가 자, 4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 12월이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기록할 때라서 주가가 고평가가 됐었고요. 그 4만 원짜리가 지금은 자, 6천 원까지. 자, 4만 원에서 6천 원이면은 7분의 1 토막 정도, 6분의 1 토막 정도 약 85% 가까운 낙폭을 자,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중 바닥에서 자, 거래 대금이 자, 바닥에서 이제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바닥에서 체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조정 구간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 거래 대금을 수반하는 것이 자, 어떠한 의도일까? 왜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걸까? 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매집해놨던 누군가의 주체들이 오늘 동사가 혈액을 추출해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그런 진단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붙이면서 자, 치매 진단과 관련된 이슈로 바닥에서 상한가를 만드는 좀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진다. 그거는 심상치가 않은 좀 주가의 움직임이다. 자, 바닥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할 생각을 보통 안 하십니다. 삼성전자 매수하고 싶습니까? 물론 우량주, 나는 삼성전자를 사랑하고 우리 삼성전자를 믿는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급등하는 종목들, 고가에서 이리저리 핸들링, 정신을 못 차리게끔 분봉상으로 왔다 갔다 수급이 들어왔다 빠졌다 이런 종목군들을 단타를 치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 그 관점에서 이 바닥에서 자, 주가가 고가 대비 60%, 70%, 80% 폭락한 바닥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우리가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바닥에서 누군가가 이 주식을 싸게 좀 매입을 하는 시도다라는 관점에서 지수가 빠졌지만 이 매입해놨었던 이 가격 라인, 자, 8,600원보다 주가가 낮게 빠지니까 자, 하루 만에 그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좀 기염을 보였고요. 자, 치매 조기 진단에 대한 이슈로 엔젠바이오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자, 이 회사의
이제 지분을 우리 상장사 젠큐릭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큐릭스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자, 젠큐릭스 종목도 자,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젠큐릭스 종목뿐만 아니라 대다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라고 해도 어떤 종목들은 치료제, 어떤 종목들은 뭐 코로나 백신, 어떤 종목들은 뭐 치매, 어떤 종목들은 뭐 그런 관절염, 뭐 줄기세포, 어떤 종목들은 뭐 암, 항암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항암제, 뭐 치매 이런 쪽으로의 섹터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은 다른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또 단기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치매 관련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좀 포트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행운이 좀 잘 터지기를 좀 바라도록 하면서 자, 우리 젠큐리스 종목도 2020년도에 자, 고가가 2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고가 대비 80% 가까운 낙폭을 가져갔고요. 자, 거래량 없이 주가가 우하향 추세를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거의 뭐 80%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자, 일봉상 추세 하단에서 거래대금이 자, 터지면서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자, 고가가 아니라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마이너스 80%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의 이 바닥에서의 매기 유입은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가 사면 고점이더라, 내가 사면 주가가 무너지더라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자, 이 차트를 거꾸로 본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해보는 건데요. 자, 우리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우리 차트 환경 설정을 보시면은 자, 이 차트를 거꾸로 보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보기 이거를 이제 클릭하셔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게 색상이 지금 색상이 거꾸로고 자, 이게 차트를 거꾸로 보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거꾸로 보면은 네, 우리 거꾸로 보면은 이 차트가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를 돌파할 듯 말 듯 180도를 자, 우리 뭐 TV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캡처해서 돌려보면은 자, 이거 돌려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고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추격면서 하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거 만약에 고가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은 신고가 뚫어내면은 가는 차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막 매기가 유입되는 그런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지수 바닥이니까 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치매 진단기기 관련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께서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든 장 이겨내시라고 계속해서 좀 웃음을 주시네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레카 종목 발굴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 성적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상현 파트너님, 동훈 아나텍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지금 고가 기준 24.1%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예,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인식 센서로서의 라이다 기능 이런 부분이 이제 특화됐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강력한 요인들이 타액 진단, 타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당뇨병 현재 진단 키트, 진단 그 부분들이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 그에 대한 방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적중했는데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급락해서 잘 됐다 하고 계속해서
현재 하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조정 후에 이격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상승과 함께 또 차량용 반도체의 흐름과 함께 신고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동로안한텍을 매수 타이밍이 오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현재 유레카 종목 중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최근 장세에도 불구하고 급락하지 않는 종목이 현재 S큐브죠. 아침 방송에서는 12,000원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기 방송에서는 17,500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신고가가 되느냐 마느냐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조정 후 상승, 그다음에 횡보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20일 주기 사이클, 다시 말해서 20일 주기 사이클을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되는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파동의 교과서로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21선이 이탈이 되면은 비중 조절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이에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암제 관련해서 제가 현재 S큐브, 그 다음에 에클론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딱 두 개가 좀 있죠. 그래서 유틸렉스하고 파맵시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군 또한 정확하게 급등을 이제 해줬는데 파맵시는 아침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 노란톡에서 정보를 방출을 했던 종목군 중에 파맵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틸렉스가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오늘 이틀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유틸렉스는 매수 기회가 신규 매수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에서는 안 했지만은 SCCI 평가 정보 어제 장중에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조정을 보이는데 SCCI 평가 정보 외에 어떤 이제 다른 평가 정보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순환매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종목에 대한 팁, 정보 이런 어떤 그 투자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그 노란톡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참석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아래에 나가죠.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 해보고 싶다, 이런 종목들을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문자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바이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봐주신다고요. 아,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우리카 종목에서 다뤘던 종목들이 뭐 이번 주 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성과가 크게 없어서 7월 달 수익이 났었다가 빠졌는데 다시 대마초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7월 달 저희가 이제 7월 중순 방송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우리바이오 종목을 대마초 관련된 이슈로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자,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이슈들, 캐나다에서 우리 북미 지역에서 우리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자, 이런 종목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마초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멘텀은 아니지만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자, 7월 달 방송 이후에 한 달 동안 4,800원까지 시세를 한번 노려봤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대금이 터졌던 이 조정 구간에서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으로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니까 자, 이 가격 밑으로 이번 주에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거래대금이 터졌고 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가격을 3,800에서 4,800까지 끌어올렸던 주체들이 물리는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닥에서 장중에 플러스 10%까지의 강한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어지면서 오늘 대마초 관련주로 오늘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성첨단 소재가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중기부 장관이 대마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 오성첨단 소재와 뭐 에스맥 뭐 이런 종목들에 엮여 있는 우리 오성첨단 소재, 과거에 이제 대마초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자, 이번에 거래 정지가 됐다가 자, 5,200원까지 시세 나왔다가 거래 정지 됐다가 거래 재개 이틀 만에 오늘 자,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 29%, 하루 만에 40%의 상승 변동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당연히 뭐 거래 정지가 됐다가 풀렸으니까 이제 거래 재개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미국의 중기부 장관이 대마초 규제를 좀 해제시켜 주겠다라고 발언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오늘 거래대금에 수반되는 그 상승의 재료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가 다음 주 지켜보시다가 대마초 관련주로 시세가 더 나온다. 그러면 7월달 공부했었던 대마초 관련주들이 또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서 자, 우리 대마초 관련주들 공부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상한가를 장중에 잠깐 잡아냈었는데 그 종목이 양지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양지사 종목이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상한가를 3번 잡아냈던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은 9월 19일 상한가, 9월 20일 상한가, 그리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 29.98%. 이번 달에만 한 종목으로 상한가를 3번 잡아냈는데 사실 오늘의 상한가는 풀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의 상한가 이후의 시세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올해 157번째 상한가는 잡아냈지만 뭐 카운트는 했지만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상한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양지사 종목으로 올해 추천주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전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157번째 상한가를 우리 양지사 종목으로 잡아냈다라고까지만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또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어떤 네. 주제로 또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아까 이제 우리 특징주를 살펴봤을 때 거래 대금이 터졌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노랑톡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대시세 초입인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종목을 제가 차트를 다 돌려보고 2,500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 딱 한 개를 당일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 종목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종목 곱하기 2주니까 10종목에 대한 복귀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 지수는 빠졌는데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은 하락장인지 모를 만큼 잘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이 잘 갔고 지금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며 앞으로 어디서 단기 매매를 진행해야지 시장을 이기는 지지 않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압축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 끝나고 진행이 되는 9시 50분부터 민경철 파트너의 공개 방송입니다. 자,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다음 주 장도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유레카 키워드 탐색에 나설 시간인데요.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일심동체입니다. 자, 한 마음 한 몸이다라는 뜻으로 서로 굳게 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칩과 메인보드를 하나로 합쳐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일심동체 키워드 차세대 예.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차량용 반도체 또 이런 부분을 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다뤘던 것은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센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룬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칩하고 기판하고 같이 연결하는 이런 그 패키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지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그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칩과 메인보드를 하나로 합치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연결 방식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어떤 그 방식들 또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는 어떤 방식이 쓰이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 산업은 계속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와 이제 별도로 좀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기판 뭐 전체에서 차량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PCB 관련된 부분에서 PC 쪽은 뭐 CPU, GPU, 메모리 쪽
이런 패키지 기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FC BGA 방식 요거를 오늘 배워들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모바일에서도 그다음에 전장에서 보면은 CPU, GPU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아래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FC BGA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쓰이지만은 전장에서도 쓰이는 방식이 FC BGA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서 FC BGA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는 보면은 아날로그 방식,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바꿔주는 그런 어떤 반도체 각종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왼쪽 아래 이제 센서 부분들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인식 센서나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차량용에 쓰이는 부분들이 MCU, GPU,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전체 이제 매뉴얼을 다루는 종합 관리 관련해서는 FC BGA 방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진보된 방식의 어떤 패키지 상품에서도 FC BGA 방식이 가장 인기가 있는 방식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FC BGA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FC BGA 방식하고 FC CSP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똑같은 이제 플립칩으로 하는데 FC는 이제 똑같이 하는데 칩하고 뒤에 기판하고 사이즈가 같으면은 FC CSP고요. 그다음에 FC BGA 방식은 칩하고 기판이 넓어서 안에 이제 장착하는 부분들을 FC BGA 방식으로 하는데 FC BGA 방식이 차량용, 전장용에 쓰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중요하고 FC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이냐? 플립칩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판하고 칩하고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보면 알겠는데 왼쪽에서는 옛날 방식이죠.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철선으로 이렇게 해서 두껍게 하는 그런 연결 방식에 해당이 되고 지금의 와이어 방식, 그러니까 TV의 이제 방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봉틀 같은 것이 은선으로 다다닥 이렇게 뭐 재봉틀처럼 이렇게 박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게 와이어 방식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플립칩 방식은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반도체 기판이 있고 약간 볼처럼 바로 연결이 되는 기판에다 연결이 되고 또 기판 아래에도 바로 이제 볼 그레이드처럼 연결이 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판하고 연결하는 어떤 방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립칩 방식으로 앞으로가 이제 대세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전력 반도체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전체 그 다음에 이제 PCB 업체 이제 기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패키지 기판의 어떤 그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구성을 잘하는 부분들,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집적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전력의 효율 사용, 이런 성능의 향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쓰이는 부분들이 제가 FC BGA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FC BGA 방식, 물론 이제 PC에도 쓰이지만은 이런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뒤져봐야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삼성전기, LG노텍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FC BGA 방식. 그 다음에 대덕전자가 FC BGA 방식이 있네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드가 FC BGA 방식이 있네요. 그런 결론으로는 대덕전자하고 코리아 서키드 이 두 개가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제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 어떤 중에서 먼저
현재 코리아 서킷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FC BJ 방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워낙 좋은 성장성인데 코리아 서킷가 영풍그룹의 계열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주회사에 대한 방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리아 서킷의 자회사 현재 어떻게 보면은 테라넥스, 시그네틱스, 그다음에 인터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FCB 현재 인터플렉스, 테라닉스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시그네틱스를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가 가장 톱이다. 영풍은 현재 고려안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 중대형 어떤 그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을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면은 새롭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제가 현재 이 기판 아래 이제 볼 그레이드로 연결이 된다겠죠. 그 볼을 생산하는 업체가 덕산 하이메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도 중소형 지주회사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 중에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DX, 네코어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이면서 중소형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두 가지 메리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덕산 하이메탈하고 코리아 서킷을 두 가지 어떤 핵심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내용은 노란텍에서 보고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현재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양봉이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보면은 35,000원에서 보면은 13,000원. 3분의 1 도방이 났습니다. 그렇죠? 원 시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진바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현재 그 덕산 하이메탈, 덕산 하이메탈도 지금 고점에서 보면은 10,000원대에서 보면은 58,000원까지. 여기서 보면은 넥라인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고 자회사의 가치 평가로 보면은 오히려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뭘 사야 될 것인가 하게 되면은 차량용 위주, 또 차량용 위주에서 또 중소형 지주회사 이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느냐? 있습니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탑픽주 공개하는 시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과 그리고 코리아 서킷 그리고 또 하나의 유레카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차세대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깊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QR코드를 통해서도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사자성어로 나와 있네요. 전화위복인데요. 자,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를 이렇게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좀 해봤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님, 자,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사이클이 계속 저는 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상승장이 올 것이고 그 고금리 시대가 오면은 저금리 시대로 회귀를 것이고 유가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경기도 호황이었다가 침체로 왔다가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그 업황이 좋았다가 부진했다가 이런 주기를 인생의 사이클이 계속 이제 쳇바퀴처럼 이제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빠져서 이 불행이 이 손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불행이 행운으로 뒤바뀌는 우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지수의 하락이 혹은 특정 종목의 급락이 어떻게 보면은 위기고 큰 손실이고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지만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공포가 오히려 큰 수익으로 도래하게 되는 그런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저점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서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제 굉장히 또 불행한 그런 기술적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지금의 저점의 기회가 지금의 저점의 불행이 나중에는 싸게 살 수 있었던
오히려 행운으로서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뭐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한 10년, 15년 전에 황우석 박사가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뭐 개발했다 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엄청 뭐 시세가 나왔다가 거의 뭐 사기로 좀 판명이 나면서 이제 좀 주가가 주저앉았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제 턴이 돌 때, 그리고 첨생법 통과되냐 안 되냐 이런 이슈들이 돌 때마다 우리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대시세를 만들었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올라갔다가 이번에 또 조정을 받은 바닥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을 때 미리미리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나중에 제약바이오가 빠르면 1, 2년, 길면은 2, 3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테마주도 5년을 주기로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대선이 5년에 한 번씩 있다. 그리고 총선마다, 당대표 선거마다, 아니면은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봄철, 황사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철마다 우리 여름 계절주, 겨울 계절주, 그 주기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사이클 주기상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자, 그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은 우리 줄기세포 관련주들 세 가지 관심 종목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유레카 종목은 정말 사상 초유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 들고 왔다까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우리 줄기세포 관련주로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은, 자, 이제 서정선 이제 회장이 지분 11%, 마크로젠 자사주가 지분 7% 정도 가지고 있어서 한 20% 미만의 대주주가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보면은 제약바이오 종목치고는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과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게 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더 땡겨서 좀 크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이후에 이 종목이 최저가 라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14년도 이때 만들었었던 저점이 16,000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지금은 이 2014년도 이후에 최저가의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2015년도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의 주가 고가 5만 원, 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자, 그리고 2018년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2, 3년 정도 걸리니까 또 5만 원 정도. 또 2020년도에 우리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올라가니까 또 2년을 주기로 또 주가가 5만 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자, 앞으로 1, 2년 정도의 반등을 노려봤을 때 과거에 동 종목이 자, 16,000원, 18,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했을 때 제약바이오 종목으로서의 줄기세포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이 회사가 적자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뭐 첨생법은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관련된 산업을 육성한다, 혹은 줄기세포 관련된 임상에 대한 모멘텀들, 관련된 종목들 테마가 돌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는 턴에 맞춰서 같이 그 흐름을 따라서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라서 시세가 좀 분출되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마크로젠 종목을 줄기세포 관련된 좀 바닥에 위치해 있는 전화위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도 사실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자, 작년 기준으로 7천억 그리고 6천억 정도의 자, 회사의 시가총액은 2,500억 정도가 되는데, 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치고는 우리 재무제표가 좀 외형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터졌을 때의 저점이 15,000원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터졌을 때 저점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15,000원에서 12만 원까지 뭘로 올랐습니까?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큰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15,000원짜리가 우리 12만 원 정도까지 뭐 8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8배의 시세를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나왔으나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시세는 전부 다 반납한 이제 바닥권 구간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 코로나 때문에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불행이고 손실이고 공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 턴으로 도래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종목이 6만 원도 가고 10만 원도 가고 하면서 자, 우리가 불행이 손실이
큰 수익과 행복과 행운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과거에 전화위복이 됐었던 15,000원 가격을 우리 제일약품이 깨지 않고 반등하는 그림이 바닥에서 그려진다고 한다면 이 바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바닥에서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새롭게 내 현금 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음 턴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관심 종목은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차바이오텍 종목도 차트를 크게 보시면 자, 이 종목이 또 이제 2014년도 이후에 저점 구간에 좀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터졌을 때 대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이 10,000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원 구간 부근이 이 10,000원 정도의 가격이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좀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과거에 줄기세포 관련주로 40,0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박스권의 구간이 25,000원 정도까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번에 빠진 턴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턴이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일까에 대한 물음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차바이오텍 종목을 관심 종목 추가해서 이 종목에 어떤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들과 어떤 이슈와 모멘텀들이 덧붙여지면서 결과적으로 바닥에서의 이슈와 무엇이 거래량이 언제 터지느냐를 좀 가늠해서 자, 우리가 고가에서 이미 이 종목이 시세 다 나와가지고 이 폭등한 고점에서 나중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화가 있을 때 지금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물려가지고 화를 낼 때 그 화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복이 수익으로 전환되기 위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한 우리 줄기세포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마크로젠, 두 번째는 차바이오텍, 그리고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마크로젠, 두 번째 제일약품, 세 번째 차바이오텍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물론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켜보고 나면 오히려 복이 되어 있다. 전화위복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줄기세포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가지고 와주셨던 민경철 파트너입니다. 자, 관련주들 더 자세하게 짚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파트너와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레카 키워드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자, 과연 유레카 종목들로는 어떤 종목들이 발굴이 됐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뉴플렉스 가지고 와주셨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예. 뉴플렉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자, 뉴플렉스를 이제 꼽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량용에서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뉴플렉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이제 플렉시블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이제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이제 벤더 영업이익 비교를 해보면 뉴플렉스가 가장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하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뛰어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른쪽은 베트남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비중주의를 나타낸 겁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구글이 생산하는 스마트폰, 새로운 폰이죠. 픽셀폰용 FPCB도 공급을 한다는 국내 대표적인 모듈사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뉴플렉스가 가장 인기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새 애플 XR AR 기기 관련된 이슈로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업체인데 이 업체는 이미 오큘리스 테스트에 관련된 FCB를 납품하고 있는 솔밴드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도 뉴플렉스랑 관련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더 뛰어넘는 재료가 바로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전기차 관련된 FCB 방식으로 테슬라에 약 4조에서 5조 정도 규모의 전기차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그 이슈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뉴플렉스가 세가 XR 기기, 그다음에 차량용 FCB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벤더 구글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그 현재 납품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플렉스가 가장 그 차량용 반도체도 좀 마체종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탑픽주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도 이와 비슷하게 뭔가 긴밀하게 움직여 줄 수가 있겠죠.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장세 폭락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그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크게 급락하니까 잘 됐다 하면서 제가 재빨리 이제 들고 나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뉴플렉스 부분의 이제 가격 전략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내일 시가 또는 한 6,400원 정도 현재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5,400원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량용 관련된 어떤 그 반도체 관련된 이슈적인 측면도 현재 많은 자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꼭 그 노란톡 입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이 발굴하신 유레카 종목은 뉴플렉스였는데요. 자, 이 종목 자세한 대응 방법, 공략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민경철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 발굴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 민경철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네이처셀 전화위복 정말 복을 가져다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와주신 거죠? 일단은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에 통과해서 뭔가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종목이 오늘 임상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주분들은 오늘 굉장히 화가 잔뜩 나는 그런 좀 사고가 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무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조입니다. 줄기세포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폐렴이나 이런 것들을 줄기세포를 치료한다. 이런 임상을 미국에다가 진행하면서 시가총액이 전일자 기준으로 1조였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거는 시가총액 1조 회사가 30%의 시총이 증발했다. 즉 3천억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조 단위 기업인데 이 회사가 뭘로 움직이느냐? 재무가 좋아서 움직이느냐? 아니거든요. 자, 과거에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우리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면은 2,500원 저점에서 고가 6만 원까지 2,000%가 넘게 줄기세포 테마로 움직이는 과거력이 있습니다. 실적 좋아진 거 없고요. 테마주로만 2,000% 시세가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바닥에서 저점을 기다가 이 오랜 기간 동안의 박스권 횡보의 매직 기간을 거치고 나서 차트를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자, 정말 이 저점 10,000원에서 5만 원까지. 자, 또 5배의 시세가 나오는데 자, 이때는 또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우리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하단 주가 14,000원 정도 가격선에서 최근에 또 조인트 시스템, 퇴행성 관절염, 이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판매허가에 대한 그런 시각처에 그런 승인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품목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자, 그런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부각되면서 자, 다시 14,000원짜리가 단기간에 90%의 시세가 또 나타났어요. 자, 회사가 실적이 적자냐 흑자냐 이런 걸로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품목 허가 떨어지느냐 마느냐, 첨생법 관련주로 부각되느냐 마느냐,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되느냐 안 되느냐, 즉 테마주로 부각이 되느냐, 그리고 수급이 붙느냐, 자, 그거 가지고 주가가 좌지우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크게 보면은 큰 관점에서 지금의 구간이 저는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당겨서 보면은 자, 이때 거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많이 체결된 주요한 지지선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자, 1,500원 가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현재 네이처셀의 주요 밑으로의 변곡점이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고 다음 주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월화 이틀 동안 하한가를 기록한 것에 대한 조인트 시스템 품목허가 조금은 딜레이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안 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우려감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자, 10,000원과 1,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이 주가가 최근에 26,0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올라갔던 게 10,000원까지 빠지면은 마이너스 65% 정도, 60% 이상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기간에 한 달 만에 60% 폭락이라는 악재가, 손실이, 그런 불행이 있었는데 자, 그 불행의 구간이 오더라도 분봉상 10,000원, 1,5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활용하시면 자, 기술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우리 네이처셀 오늘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자, 장중에 13,000원까지,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약 10% 정도 잠깐 반짝 올라갔다가 막판에 하한가를 갔는데 오늘 하한가 기록한 호가가 크지 않습니다. 오늘 하한가 600만 주로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자, 기운 현재가를 보도록 하면은 오늘 하한가가 하한가 매도 잔량이 아니라 하한가 매수대기 잔량으로 종가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 600만 주 거래가 체결이 됐고 그리고 오늘 장중 하한가에 매도하겠다라고 물량이 없고 오히려 매수하겠다라고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에 다음 주 차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거래가 되니까 화수 이틀 동안 어디서 저점 만들어지는지 10,000원, 1,500원 안 깨는지 실시간 체크하셔서 매수 타이밍 단기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처셀 유레카 종목으로 가져오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고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투자를 하실 때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굴이 된 두 가지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 방송이 끝나고 9시 50분부터 민경철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바로 민경철 파트너의 공개 방송 링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